네, 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죠. 이게 언제나 끝나려나 걱정과 두려움이 크죠. 네, 그 부분을 오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 장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하,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렇게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더 시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방법, 감염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하면 좀 믿겨지지 않을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구를 거의 삼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라와 나라 사이가 봉쇄가 되어져 있고 친척도 만나기가 어렵고 또 친한 벗들과 식사하기조차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전 지구적인 재앙이 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데 자,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침입 그리고 초대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한 그것이 invading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초대했다는 inviting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지금까지는 초대라는 개념 없이 침입이라고 일방적으로 정의해놓고 규정해오고 있습니다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따질 수 있을 때만 비로소 방어할 수 있는 방법론 그 다음에 감염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침입보다는 초대의 의미를 두냐고요? 자, 어떤 도둑, 설정입니다. 어떤 도둑이 야심한 밤에 담을 넘어서 어느 집, 가정집에 침입을 했어요. 근데 마침 달빛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가장과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주인이 너 왜 들어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도둑이 쪽문도 열려 있고 담도 낮아서 그냥 타고 올라왔고 문 열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의 집에 들어오니? 이렇게 윽박질렀어요. 그럼 도둑이 뭐라고 할까요? 나의 미션은 담 타고 문 열고 남의 집 침입하는 게 내 미션이야. 내가 하는 일이야. 그리고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게 나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둑한테 너 왜 들어왔냐고 한다는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그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건장치를 단단히 하고 벽을 높이 세우고 경보장치를 켜놔야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이 초대되어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실내에서 호흡만 하더라도 이 안에 400여 종류의 미생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감염에 노출되지 않고 대부분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방어가 그들이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방어막, 방어벽을 우리가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요 인간이 만든 시계인데 보시면 50m 방수가 된대요. 50m 워터프루프. 인간이 만든 시계인데도 50m, 수심 50m에서도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AC2라는 이 장치, 단백질, 착륙장치라고 봅니다. 무엇에 대한 착륙장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를 하냐면 착지를 하냐면 ACE2라고 하는 이 단백질, 이 효소인데요. 이것을 착륙장 삼아서 우리 몸에 침투를 합니다. 주로 이제 기관지, 점막을 통해서 침투를 하게 되죠. 이런 ACE2 리셉터가 우리 몸의 곳곳에 있어요. 혈관 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에도 있고요.
아마도 일반인들이 혹은 전문가분들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쉽게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오해는 아마 이 그림, 이러한 그림 때문에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의 요소는 바로 이 세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이에 ACE2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착륙하기 위한 착륙 장치가 나와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사람 세포 사이에 이것만 나와 있고,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이 실제적인 그림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세포에 돋아나 있는 ACE2라고 하는 착륙장치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실제 그림을 보지 않고 아까 처음 그렇게 단순화된 그림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공간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다 라는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고 조장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이는 이 오른쪽 이 그림이 실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관지 점막 세포에 나와 있는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이 착륙 장치인 ACE2라고 하는 이 단백질, 여기에 착륙하기 위해선 저렇게 실리아라고 되어 있는 섬모층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섬모가 빼곡히 무수히 자라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지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점막 방어막인 저 실리아 섬모층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호흡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걸릴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다는 말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노약자층, 그 중에서도 만성 질환자,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감염률이 높다라는 것, 그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은 이런 섬모층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걸 좀 더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저렇게 팔이 짧은 사람이 손톱 날을 세워서 팔이 긴 사람을 할퀴려고 그래요. 팔이 긴 사람이 팔을 쭉 뻗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할퀴려고 애를 써도 공격권 범위를 벗어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그래서 아무리 공격을 하려 해도 공격할 수 없고, 상처를 내고 싶어도 상처를 낼 수가 없는 이 그림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을 통해서 기관지 점막에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저렇게 섬모층에 물리적 장벽이 잘 발달되어 있고 건강한 구조물이 완성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그림과 같은데, 맨 아래에 맨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섬모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글리칸이라고 되어 있죠. 다당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채소, 과일, 야채를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좋은 아미노산을 충분히 먹게 되면 저렇게 섬모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우리 세포에 잘 돋아나지게 돼요. 잘 자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세포를 밭이라고 하고 섬모를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나무에 해당되는 구조체가 아미노산과 다당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집단 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물론 밀집되어 있는 수용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단백질, 좋은 단백질과 양질의 채소, 과일이 공급이 시원치 않겠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 그분들한테 물도 제대로 공급이 되어지지 않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섬모층에 섬모가 돋아나 있지만 이 부분은 뭡니까? 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화되어 있다면, 물로 채워져 있다면, 촉촉한 점막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침투할 수 없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게 폐포 세포예요. E형 폐피 상포세포, E형 폐포 상피세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실들이 다 거미줄처럼 돋아나 있습니다.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어요. 요 층을 채우고 있는 거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뭐예요? 이게 계면 활성제로 이루어지는 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폐포 세포를 감싸고 있는 이러한 층이 바로 방어막에 구실을 해서 여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닌다 하더라도 이 상피 세포에 돋아나 있는 AC2 효소를 여기 폐포 상피 세포에 돋아나 있는 AC2 리셉터라고 하는 그 수용체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용성 단백 다당이라는 것,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혹은 헤파란 설페이트라는 것, 이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아미노산과 그리고 야채, 과일로부터 공급되는 다당체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백 다당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백질, 좋은 아미노산과 그리고 야채나 과일로부터 공급되는 당 영양소를 통해서 이 단백 다당체, 즉 이 표피 상피 세포를 폐포 상피 세포를 감싸고 있는 이 구조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피 세포를 감싸고 있는 이 구조체가 바로 단백 다당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단백 다당체는 말 그대로 단백질, 좋은 단백질과 글리칸, 이 글리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당 영양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단백 다당체가 충분히 이 폐포 상피 세포를 보호하게 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즐겼던, 저희도 어렸을 때 자주 먹었던 무말랭이의 거기서 추출물이 바로 이 점막을 방어하는 구조물의 구성 원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공해서 무말랭이 추출물로부터 팩틴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팩틴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 다당체의 그 다당체를 이루는 성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성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진다면 우리는 점막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점막을 방어하는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효모 추출물에서 히알루론안이라고 하는 점막 방어, 점막 장벽을 만드는 그 구조체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인 UTP라는 게 있거든요. 이 UTP를 우리가 효모 추출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말랭이 추출물, 그 다음에 효모 추출물, 이 두 가지의 영양 성분을 식탁 위에 놓고 아침 저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섭취를 한다면, 그리고 충분한 소금물을 섭취를 같이 해준다면 점막의 방어력은 최대화가 될 것이고요, 최적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 그리고 백신 이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금물, 그리고 좋은 아미노산, 그리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근원적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법이, 예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그런 증후군을 한마디로 북어 증후군 혹은 고목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커피 프랜차이즈 숍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죠. 그것이 다 무엇을 합니까? 몸에 있는 수분을 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술도 많이 소비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약물도 많이 복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온갖 고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수분이 마르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약 90%가 우리 몸을 채우고 있었는데, 수분이 청장년층이 되면서부터 60%, 그리고 노년층으로 되면 무려 55%까지 수분 함유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두가 통계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층에서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높게 되나요? 바로 노년층, 장년층 이후에서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수분의 감소 때문에 인한 역할, 수분 감소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리고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아주 심플한 식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약자로 줄이면 탕, 구, 설렁탕, 도가니탕, 연포탕,
에다가 뭐 소고기 미역국 혹은 전복 미역국, 가재미 미역국 이러한 다양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선조분들이 즐겨서 드셨던 이런 탕탕국에 그리고 각종의 채소와 과일을 같이 드심으로써 점막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적당한 본인의 기호에 맞는 탕탕국을 취사 선택하셔서 드시고 그때마다 엄선되어 있는 좋은 야채, 과일을 드시게 된다면 우리가 강박증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년 말부터 했더라면 우리 현재의 삶은 19년 이전의 삶을 누리고 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정말로 환한 가족, 이제는 전 세계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